가끔은 내 등을 봐주세요. 나 이제 50대 초반인데 평생 아픈 몸을 데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여러분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내 몸이 더 이상은 힘들다고 신호를 보낼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때 굳은 결심을 하고 헬스클럽을 찾아갔어요. 운동을 시작하는 첫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제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코치님 말씀이 운동하는 동안 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해서요. 그런데 그날 사진을 찍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모습이 그렇게 생겼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위로 부풀어 오른 어깨, 그 어깨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 목, 살이 비죽 튀어나온 옆구리, 그뿐이었으면 다행이게요. 등은 어찌나 굽어 있던지 내 모습인데도 단 1초도 보기 싫을 정도로 끔찍했어요. 그 모습을 50평생 모르고 살았어요. 앞모습은 매일 거울로 보잖아요. 많이 보고 자주 보니 익숙하고요. 외출 전 화장하고 옷매무새 다듬고 그럭저럭 꾸며서 정돈된 모습만 보니까 내가 멀쩡한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진 속에 굽은 등을 가진 나이든 여자 한 명이 오독하니 서 있더군요. 그리고 그 굽은 등 위에 올려진 것들을 보니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습니다. (20대부터) 지금까지 30년 내내 아이셋 키우며 돈 버느라 고생한 나. 밤새워 공부하느라 부단히 애쓰던 나. 돈 잃고 사람도 잃고 죽은 것처럼 괴로워하던 나. 그렇게 크고 작은 인생의 짐들이 내 등 위에 무겁게 올라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건네주었어요. 미경아, 너 너무 가엾게 살았구나. 그동안 정말 힘들었구나. 정말 애썼다. 진짜 고생했어. 그날 이후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했어요. 그동안 고생만 한 제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었거든요. 지금까지 돌보지 않은 나를 치유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몸무게도 줄고 온몸의 통증들도 거의 다 사라졌어요. 굽어있던 등도 다시 20대 시절로 돌아갔고요. 저는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등 사진을 꼭 찍어보라고 권해요. 한 번도 정면으로 보지 못했던 그곳에 눈길을 줘보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방치했던 나의 진짜 삶이 보여요. 굽은 내 등이, 인생의 온갖 짐을 짊어졌던 내 어깨가, 삶의 고통에 짓눌린 가엾은 진짜 내가 보일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등을 위로해주면서 살아요. 고생으로 뭉치고 굽은 등을 풀어주면서 살아요. 두 팔로 내 뒷모습을 따뜻하게 안아주자고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걱정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 사람들은 살다가 무섭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 걱정을 시작해요. 걱정은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런데 걱정할 일이 생기면 어떤 줄 아세요? 일단 집 밖을 안 나와요. 이불 속에 있어야 하고요. 입은 옷도 허술해야 돼요. 머리카락도 잔뜩 짓눌려 있어야 해요. 마치 온돌방에 메주를 띄우듯 따뜻한 이불 안에 나를 집어넣고 걱정을 띄우는 거예요. 걱정이 그 다음 걱정을 불러 모으게 스스로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사실 걱정의 실체는 정제되지 않은 자잘한 잡생각에 가까워요. 앞뒤 순서도 없고 논리와도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일단 걱정을 시작하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로 넘어가서 방황하기도 해요. 그 결과 1g짜리 무게에 불과했던 걱정이 무려 1kg짜리가 되어서 나를 이불 속에서 못 나오게 꾹 짓눌러 버려요. 이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샤워하고 머리 감고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책상에 커피 놓고 앉거나 예쁘게 꾸미고 집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껏 뭘 걱정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걱정의 절반 정도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거리의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새로운 환경을 오감으로 느끼는 사이 드디어 내 머리가 나를 위한 솔루션을 찾기 시작해요. 걱정도 습관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잠옷을 벗듯이 걱정이 생기면 자리에서 일어나 내 몸을 움직여야 해요. 그래야 실체도 없는 걱정이 자기 몸집을 불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불 덮고 생각하면 걱정이 점점 커지지만 벌떡 일어나 움직이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걱정 말아요. 이불 밖은 위험하지 않아요. 스트레스는 아픔이 아니라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평소 형제자매를 몇 번이나 보고 사나요? 대부분은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왜 반가움보다 불편한 마음이 더 앞서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 인생의 중간 정산표를 평가받는 기분이 들어서일 거예요. 직장, 연봉, 다이어트, 아이 성적,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레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이 비교가 열등감이나 자책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스트레스가 쌓여 마음이 아파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유독 스트레스 받은 그 부분이 혹시 나의 약점은 아닌지 말이에요. 가족이 일부러 나를 공격한 게 아니라 스스로 내 약점에 속이 상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거라고요.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이런 생각도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받은 스트레스는 누군가 나의 약점에 대해 질문을 던진 거라고요. 너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그동안 애써 무시해온 내 약점을 살짝 들춰낸 거라고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는 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고요. 그러니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로 해요. 모든 스트레스는 나에게 아픈 질문이라고요. 만약 스트레스가 내 안에 오래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내 몸이 그만큼 더 간절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방증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저는 슬럼프가 올 때마다 단 한 번도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내 마음이 언제나 초심보다 훨씬 나았거든요. 신혼 시절 제 초심은 열심히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 정도였어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처럼 안 되는 일은 내려놓고 포기할 줄도 알게 됐죠. 지금의 내 마음이 과거의 초심보다 더 넓고 성숙해진 거예요. 강사로서의 초심은 어땠냐고요? 지금 해야 하는 말이지만 진짜 별로였어요. 사실 많이 혼났어야 하는 초심이었죠. 실력도 안 되는데 수준 높은 강의가 하고 싶었고, 돈 벌고 싶은 욕심에 무리수가 많은 강연을 하기도 했어요. 그때 저의 초심엔 유치함, 자만, 오기,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초심도 소중한 내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무조건 잘해보자. 이 말에서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결혼에 대한 첫 번째 마음, 직업에 대한 첫 번째 마음,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나만의 순정이랍니다. 하지만 인생을 뒤흔드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거의 초심이 아니라 지금의 성장한 마음에서 답을 물어야 해요. 결혼 생활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무조건 잘해보자고 다짐했던 신혼의 초심이 아니라 상대의 부족함까지 품을 줄 알게 된 어제까지 성장한 내 마음이 나와 대화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생긴 문제는요, 지금 내 마음에게 물어봐야 해요. 초심으로 돌아가지도 않을 거면서 자꾸 초심에게 말 걸지 마세요. 어제까지 성장한 내 마음이 더 좋은 답을 해줄 거예요.